네, 안녕하세요. 저 중상고 담당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진짜 1학기 힘들게 보내셨죠? 전 진짜 이번 내신 준비하면서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 시험 끝나고 나서 알아 누웠어요. 왜냐면 제가 남고를 중3만 하는 게 아니라 영동도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 진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래요. 이 정도면 너무 착한 거래요. 근데 제 기준에는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잡아 끌다가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알아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 다 같이 알아 누우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유튜브엔 영상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영상 외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웬만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제 소개는 이제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별로 20분씩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딱 20분을 끝마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 무성의하게 앞부분을 넘어가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시면 자세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막 이런 걸로 뭐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중상고가 뭘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실 거라 설명을 드리고요. 딱 하나만 제가 자기 자랑하겠습니다. 자, 중간 끝나고 나서 저희 반에서 이제 만점 나오고, 그때 전교 만점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저희 반 인원을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할 때 배치고사도 전교 1등이었는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배치고사 1등도 다른 친구, 이번에 중간 때도 전교 1등 다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녀석이 이제 자기 점수 공개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적었는데 중간 때 175등. 그리고 아직 등수 안 나왔는데 97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기말만 따지면 1등급 확정인데 너무 중간을 못 봐가지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에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서 매우 자신감을 얻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직본날에 했던 질문이 있어요. 열심히 시수업을 하고 있는데 손 들더니 선생님 연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뒷목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시의 행과 연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학생 수준이 상위권이다 그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위권이다 그러면 수학 과목하고는 좀 달라요. 중상고 국어는 중위권들이 도약하기에 제일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상위권들은 얘가 진짜 국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왜 점수가 이렇지 하고 의아할 수가 있고요. 중위권의 경우에는 얘가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아까 그 친구는 이제 점수 나오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본인도 너무 신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특성을 보이는지는 제가 분석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 범위의 특징은 문학 비중이 엄청 크고 화작 비중이 적었다. 그리고 독서는 아예 나오지 않고 문법도 중간에 몰았었기 때문에 문법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중위권들이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도 문법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권하고 중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문법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몇 번 돌렸냐의 차이인데, 상위권들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문법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면 중위권들은 이제 문법에서 확실히 실수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100% 문학이다 보니까 약간 암기 요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작에서 오히려 한 문제가 어려웠고 문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4년도 출제 비율을 잠깐 보시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서 원래 지금 시즌엔 독서가 반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랑 올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학기 중간 보시면요, 100% 고전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때 막 3위인곡, 송미인곡 같은 거 들어갔거든요. 근데 충격인 건 2학기 기말에 3위인곡, 송미인곡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시험 범위 중복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위인곡, 송미인곡을 2학기 때는 문학으로만 내고요, 2학기 기말 때는 문법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국어를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지문으로 이제 분석을 낸다면,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송미인곡의 중세 국어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연결돼서 2학기 내내 고전이 그냥 쭉 연결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 국어는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영어쌤이랑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경원 쌤도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5등급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상해지고 있다. 약간 경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올해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이 중상고가 좀 희소 출판사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국어과에서는. 근데 희소 출판사를 쓰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그냥 제로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작품이라도 있어야지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 삼아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건 출판사 소수 문제밖에 없고 그 지문도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뭐 지난 중간 때는 브로콜리 펀치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 소설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문이 나오니까 좀 보수적으로 문제를 내요. 그럼 문제를 낼 때 퀄리티 자체가 아주 고난도 킬러 문항은 내기가 어렵고 좀 그냥 착실하게 읽어낸 친구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 유형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작년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피 보는 게 오히려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랑 상위랑 중위가 싹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은 실수 하나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중위권은 정말 노력하면 1등급으로 마무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이 등급이 완전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학은 딱 변별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중산이 좀 어렵게 된 학교다 보니까. 근데 영어, 국어의 경우에는 이게 노력으로 승부가 갈리는 시점이 올해는 분명히 있다. 근데 내년만 되더라도요. 이게 벌써 교과서가 한번 쓰이기 때문에 학교생들이 좀 건드려야 될 파트랑 넘어가야 될 파트가 나뉘어서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첫 시험이고 첫 교과서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시험 난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기본 문항이 거의 70% 이상이었고요. 외부 지문이 한 지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도 거의 안 쓰세요. 그리고 심화 문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쓱 훑어보면 우리 중상고 아들내미들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깐깐히 따지잖아요. 멍 따리고 있었던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밤마다 그 국어쌤이 담임인 쌤 반이 있었어요. 그 쌤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낼 건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애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반에 5명이 있어도 한 명은 꼼꼼쟁이라서 학교쌤 따라다니면서 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9켤레 구두였죠. 9켤레 구두 몇 문제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첫 주에 가서 여쭤보면 안 대답해줘요. 두 번째 주 가서 선생님 9켤레 구두 몇 문제 나와요. 그러면 조금 고민해 주시면서 한 7, 8문제 낼 거야. 그 다음 주에 가서 선생님 9켤레 구두 몇 문제 나와요. 그러면 막판에는 다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어떻게 봤었냐면 9켤레 구두 9문제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모의 테스트 자체를 똑같이 개수 맞춰가지고 9켤레 구두는 9문제로 그 다음에 쌤 엇박자 D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 가서 이제 예쁘게 질문하면 다 알려주셔가지고 엇박자 D는 서술형이 안 나온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는 애들만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그 젠틀하게 수업 듣는 남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나는 그냥 차분히 들어가겠다. 그런 친구들은 집요하게 물어보지 못하면 그냥 수업만 듣는 거고 가서 좀 재빠르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다 질문하면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엇박자 D는 서술형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을 처음에 혼냈어요. 안 나온다고 해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안 나온댔어요 막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엇박자 D 서술형 연습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서술형이 3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9켤레 구두랑 뭐 땅 그 뿌리에게랑 해서 3문제 연습 다 돌렸는데 진짜 엇박자 D 서술형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똑같죠. 전문 나온다는 거. 소설은 무조건 전문으로 낸다는 거.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애는 못 들었는데 빠른 애들은 재빠르게 다 알아가지고 시에서 몇 문제 나온다. 소설에서 몇 문제 나온다. 학교쌤이 다 예고해줬어요. 그리고 이 외부부 지문 문제 한 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외부 지문도 수업 시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뿌리에게 수업하면서 내가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이 용어로 나올 건데 다른 용어 쓰면 틀린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여 선생님께서 뭐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야 하면서 뭐 이런 작품 알아두면 좋겠지 해서 이제 동짓달 기나긴 밤에 그다음에 이육사의 청포도 그럼 애들이 막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온 제목까지는 적어주시거든요. 수업은 안 해주시고 그러면 적어온 애들은 그걸 공부를 하는 거고 다른 애들이 다 알아가겠지 하면 같이 손 놓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 지문에 똑같이 그냥 나왔어요. 학교쌤 알려주신 거.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우리 애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그 한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지금 물론 등급컷이 한 개로는 안 나와요. 지금 93점 정도가 1등 컷이니까 한 개 틀리면 1등급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꼼꼼쟁이들이 상위권이 아닌데도 1등급이 나오는가 하면 상위권들은 너무 깊게 생각했다가 틀려서 세 문제 틀려서 1등급이 안 나오기도 하는 게 지금 중상고의 특징이니까 저는 내년은 모르겠는데 올해 중상고는 국어 과목에선 중위권들한테 완전 기회다. 정말 정말 기회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설 2편 전문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학원에서 다 전문 대비해줘요. 어떤 학원이 무성의하게 전문을 안 해주겠어요. 근데 문제는 상위권 애들은 전문 나온다고 안 해도 자기들이 전문 찾아 읽는 애들인데 중위권 애들은 전문을 줘도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귀로는 듣는데 자기가 그거를 안 읽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좀 갈렸냐면 중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설 전문을 몇 번을 다시 읽혔냐. 그러면 한 번 읽었을 때는 대강 읽고 2번 읽었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그 100개씩 독서 퀴즈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판 가니까 그제서야 아 권씨가 누구였구나 이러고 있어요. 아 권씨가 주인공이었구나. 그러니까 중위권들은 가만히 냅두면 대강하기 때문에 이 중위권들한테 너무 기회가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좀 이번 중상고의 특징이었고 상위권들은 워낙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탄탄했고요. 교과서 비중이 약 70%, 프린트 비중이 한 30% 정도니까 교과서 비중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보시면 시 한 편, 소설 한 편, 수필 한 편이었고 화법 작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엇박자디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동짓달 기나긴 바물인데 사실은 이 지문들은 다른 공통국어 원의 수록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고1 수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동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시라든지 진선에서 사용하는 소설이라든지라서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2학기 때도 비슷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져봤자 3인국 송민국이에요. 근데 3인국 송민국을 정말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외울 것이냐. 그러니까 집념의 문제지 이거를 완전 새로운 지문을 준다거나 접근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여름방학 때 우리 아들내미들 딱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정신 집중시킨 다음에 방학 동안에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같이 상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제가 방학 계획을 짜서 보내드릴 예정인데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상고 시험은 진짜 이번에 학교쌤 말만 잘 따라갔어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학교쌤 말을 들어야 됐던 시험. 정말. 그냥 학교쌤 말대로 외우고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틀려요. 학교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는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했으면 그냥 적고 외워줘야 됐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학교쌤 필기가 그냥 교사용 교과서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교사용 교과서를 10번을 읽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화법 작문은 토론이 나오니까 쌤 반대 1의 근거가 왜 그거네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막 설명을 해줘요. 이런 지점에서 반대 1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비판적인 사고력이 되는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답해하면서 물론 가능하지. 근데 중상고 지금 시험 경향을 봐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교사용 교과서 그대로 나오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히려면 교사용 교과서 밑줄 위치까지 외워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시험이 있고 외워서 안 되는 시험이 있거든요. 중상고 올해는 외워서 되거든요. 그럼 외워야 돼요. 이걸 나의 주관대로 난 안 외우고 이걸 이해해서 풀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순서 맞히기가 나오는데 안 외워서 어떻게 풀어요? 순서 맞히기가 소설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안 읽고 어떻게 풀어요? 내가 지문을 비판적으로 타당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자체가 순서 끼워 맞추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특성 말고 학교 특성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올해 1학기 내내 나타났던 특성이었고요. 그래서 2학기 대책을 말씀드릴 텐데 2학기 대책을 보시면 분명히 문학은 고전 문학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중세 국어가 50% 이상 출제가 가능성이 있고 화작가 독서는 출제 비중이 좀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통국어 교과서 목차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딱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학 작품은 우리 교과서의 제막매가 시조, 그다음에 고전소설, 현대시, 또 독특한 소설 이거 나올 겁니다. 또 전문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소설이에요. 보세요. 창비 교과서는 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소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 적은 사람도 아니다 한 번 나왔고 노창성과 에반도 한 번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적은 사람도 아니다는 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현대소설. 노창성과 에반은 반려동물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소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번 1학기 때 브로콜리 펀치 같은 그런 소설이지 유명한 박경리 소설, 박안서 소설, 이상 소설 이런 거 안 나오는 학교예요. 학교 특성 자체가. 그러면 정말 독특해요. 내용 자체가 AI 나오고 인조인간 나오는 거니까 전문을 때려주는 학교다. 고전소설 최적전 전문 읽으면 되게 길어지겠죠? 화작 독서는 뭐 협상, 기후변화 이런 거라 지금 선행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문법은 어쩔 수 없이 중세국어 한번 나올 거고 한글 맞춤법 한번 나올 텐데 예외적으로 이걸 몰아서 한 번에 다 낼 수도 있는 학교다. 그래서 요약 드리면 1등급 결정은 고전 시가. 그리고 이제 문학 개념에서 너무 소설 전문 나오니까 이제 소설에 대한 기본 개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가 킬러 문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제가 뭐 하기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방학 동안엔 1순위로 다른 건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EBS에서 나온 교재를 제일 추천하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웬만하면 EBS가 중간은 가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국어 문법의 원리라고 책 하나 있어요. 파란색 책, 초록색 책이 있고 파란색 책이 있는데 이거 국어 문법의 원리 파랑 책 사가지고 개념만이라도 읽히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할 수 있다. 하나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통국어 2를 미리 받아올 거잖아요. 그럼 공통국어 2 교과서를 그냥 매일매일 읽어라. 매일매일. 전문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막매가랑 시조랑 최척전이랑 이런 것 중에서 최척전, 노찬성과 에반, 적은 사람도 아니다는 분명 나올 거예요. 그냥 소설 3편을 방학 내동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저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전문 검색해서 전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문을 지금부터 읽히면 돼요. 근데 안 할 거죠. 그러나 시켜야 돼요. 이걸 이제 방학 동안에 계속 시키는 게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EBS에서 나오는 어휘가 독해가 있어요. 어휘가 독해 시리즈에서 가장 높은 시리즈 하나 사서 이제 말투가 중요해요. 너 이거 책 한 권 다 할 수 있겠냐? 그럼 분명히 거부해요. 그러면 딱 욕심을 줄여서 요것만 하자. 너희 교과서에 고전시가 나오니까 고전시가만 관련 파트 외우자. 이렇게 안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분석 드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면서 끝낼게요. 아쉬운 지점이 많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수업에서 이제 중상고한테 가장 좋은 수업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문법만 정리하기를 필요하다. 그러면 토요일 10시 타임에 중세국어 최상위반. 이건 어쨌든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향가도 필요하고 시조도 필요하고 뭐 고려가요도 필요하다. 2학기 내신에 문학도 필요하다. 그러면 문학 반절, 문법 반절.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한테는 이 두 번째 수업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2시 타임. 그리고 이거는 수능 국어를 좀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제 수업 소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댁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꼭 이거 연습하시고요. 방학 동안에는 고전 문학입니다. 문법도 고전 문법이고 독서는 잠깐 멈추셔도 돼요. 요거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아이하고 잘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등급컷 이야기 나오고 하면 한 번 더 학원 통해서 문자 나가고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